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봅니다. 네,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뚜껑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튬의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높게 반영한 모양이고요.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아야 할 텐데요. 오늘도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현재 주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살짝 쉬어갑니다. 1%대 하락한 29만 7,5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데는 바로 리튬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튬의 가치에 일단 주목해보자라는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개최한 철강에 대한 관련된 시황, 전략, 그리고 이러한 리튬 사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보고서를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광양 제철소 그리고 율촌 산업단지 탐방에 대한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이 포스코에서는 철강의 고급 강화 전략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일단 양적인 이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 리튬 사업 관련 현황 그리고 전망은 매우 인상 깊었다라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업 구조 그림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회사들 사업 구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 메탈 라인의 이 리튬 사업 전망이 이 대부분의 사업 구조의 골자였고요. 네. 이를 통해서 내년까지 이 포스코에서 만든 리튬이 정식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될 것이라면서 25년까지는 이러한 리튬 생산 능력이 계속 커져 3년 동안 오히려 이 동사의 주가를 견인해 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리튬 사업이 미래 먹거리인 만큼 앞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를 견인해 줄 건 철강보다는 리튬이다라는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이렇게 기업 구조에 보면은 여기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도 리튬, 저기도 리튬, 그냥 다 리튬 리튬이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모든 수혜를 포스코홀딩스가 받고 있다는 그 구조적인 움직임을 이 차트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주가를 사실 이 리튬이 모두 견인을 했던 거잖아요. 앞으로의 움직임에서도 이 리튬이 빠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리튬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진심을 보였던 포스코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탐방으로 포스코 그룹은 현존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는 포부와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생산 능력에 대한 정리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리튬 솔루션 이렇게 HY 클린 메탈에 대한 생산 능력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염수에서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이 리튬 솔루션은 이렇게 정광 재련해서 그 다음엔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활용해서 리튬을 생산한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산량이겠죠. 이 2023년과 24년 하반기에는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 아르헨티나 각각 4.3만 톤 그리고 2.5만 톤의 생산 설비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년, 그러니까 25년에는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 쪽에서 2.5만 톤의 규모의 설비 추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더한다면 2026년 이 포스코 그룹의 총 리튬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톤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22년 기준으로 이 리튬 전 세계 생산량 판매 4위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높은 생산량을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또 체크해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겠죠. 오.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리튬 가격 고공행진이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 리튬에도 있었는데요. 올 6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갔던 리튬 가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대한 그래프,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서 11월까지의 지표였는데요. 11월 초, 그러니까 지난달을 기점으로 이 리튬 가격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리튬 가격에 대한 이 너무 고공행진, 고가다,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포스코 자체에서 리튬에 대해서 강한 진심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 가격 변동 사항도 계속해서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뭐 수요가 많아서 혹은 공급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리튬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질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많이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그에 따른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1만 원대였던 주가가 10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르고 또 올라서 3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참 드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양봉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개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러브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대에서 40만 원 위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특히나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또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킬지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제 시간 외부터 뜨거웠던 뚜껑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 열어볼 테고요. 이 탐방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한 DB 금융투자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발 뭔가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주가는 당 초반부터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7% 넘게 오른 12만 1,3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에 입성했다. 이거 굉장히 호재죠. 네, 큰 호재가 어제 시간외에 이어서 오늘 본장에서도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고요. 일단 케어젠은 펩타이드 연구를 하는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주목받았던 이유를 기사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마존에 들어가게 된 이 케어젠의 제품인데요. 프로지스테롤이라는 제품으로 이 혈당 조절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체크할 수 있다시피 이 식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합성 펩타이드죠. 이 디글루스테롤이라고 하는 원료가 네, 어렵죠. 네. 올 3월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요. 뒤이어서 이란에서도 관련된 승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승인 획득 이후에 9개월 만에 아마존에 입성해서 판매 소식을 알린 건데요.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창고와 물류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라고 하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12월 중으로 판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곧 판매가 시작될 이러한 보조식품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잡힐 것이고 또 이번 4분기부터는 이미 전분기에 지연됐던 매출 인식과 함께 이러한 아마존 판매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 기대감만 반영된다면 계속해서 실적 개선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혈당 조정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타먹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수요와 훨씬 많이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호재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등록된 제품은 네. 분말 스틱 제형의 말 그대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 30개 기준 $70 정도로 당뇨 환자와 이와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혈당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 동사의 지역별 매출 비중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일단 매출 비중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높고 그다음 유럽, 미국, 아프리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매출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아마존 판매로 유럽, 미국 쪽의 매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체크했던 것처럼 이란 쪽의 승인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 특성이라던가 지역적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당뇨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매출 증가,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매출 전망 그래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년까지는 다소 주춤, 아쉬웠던 실적 추이입니다. 하지만 케어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까 접했던 이란이라던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방글레시아 등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네. 이러한 계약 규모는 합산해 보니까 약 4천억 원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이러한 성장성과 이 숫자로 볼 수 있는 실적 매출 기여도를 주목해 보자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소식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올해 케어잔의 주가의 움직임이요. 올 초부터 보자면 만약에 이 종목을 연초에 매수했다면 굉장히 수익률 좋으셨을 겁니다.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지금 16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16만 원 선에서 등락한 것 같지만 차트를 조금 좁혀 보면은 5만 원대였던 시기가 바로 올 초였고요. 그렇죠. 여기 있죠. 5만 원이었고요. 바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10만 원 선이 이탈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중에서 아마존의 판매가 시작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이란 쪽으로의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이 16만 원 선 올해 고점을 뛰어넘는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케어전 함께 열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뚜껑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멀티플보다 중요한 건 바로 방향성이라며 이러한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네, 리포트 뚜껑 자세하게 열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의 현재가입니다. 0.96% 상승한 2950원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볼까요? 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성장할 전방 산업 이상 이 사업 팽창이 기대되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도 팽창시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자세하게 내세웠는데요. 일단 이유를 제품별 매출 비중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퓨런티어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28% 정도가 증가했고요. 영업손익은 2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원동력은 이렇게 전장용 장비, 이 동사의 카메라 시장에 대한 수혜를 입어서 관련된 장비에 대한 매출 때문이었는데요. 그럼 중요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장용 장비에 대한 시장 규모겠죠. 규모에 대한 그래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1%라고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숫자로 풀이를 해본다면 일단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 규모는 21년도 1억 3천 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6년도 이 성장세를 예상해 봤을 때 3억 4천 개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시장 성장이 이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이로 인한 관련 장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전장용 카메라는 모바일용 대비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대당 채용량까지 많아서 이렇게 더욱더 고도화된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대해서 퓨런티어가 고스란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거든요. 근데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기술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장 카메라는 뷰잉, 그러니까 2D에서 센싱 3D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3차원을 구현하는 센싱용 장비의 가격이 이 뷰잉용보다 5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점으로 꼽았고요. 수혜를 고스란히 퓨런티어가 입을 수 있다라고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퓨런티어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일단 기대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 그 가운데 있어서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